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영락입니다. 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 연령도 확대됐고요. 또 비례대표제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죠. 이 선거라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민주정치가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시면서 어떤 후보가 일 잘할 수 있는 후보인지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그 역량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따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후보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한 네 분의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토론에 앞서서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김종대 후보입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김홍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주 상당구 민생당 서민대표 김홍배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윤갑근입니다. 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정정순입니다. 네, 자, 먼저 토론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을 시작으로 후보자 공약 발표와 검증, 공통 질문, 주도권 토론, 개별 질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닿으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시간 잘 확인하시면서 토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또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수많은 역할 가운데 중요한 일은 입법권이죠.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필요한 법을 만들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중요한 책임이자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보들께서는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신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까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릴 거고요. 순서에 따라서 김종대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제가 반드시 21대에서 성사시켜야 될 법안은 누가 뭐래도 차별금지법입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그토록 발의해서 반드시 한국 사회에 이 법이 도입이 될 때 한국 사회가 가일층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숙사회로 간다고 말씀하셨던 그 유훈의 법입니다. 사실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은 이미 서구는 19세기에 다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어디를 가도 다 그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07년에 당시에 법무부가 발의한다고 이미 입법 예고까지 다 하고 실제로 발의가 됐으나 매번 무산이 되다가 20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는 아예 발의자를 정의당 6명 의원 외에는 아무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큰 당의 비협조, 그 무관심 속에서 결국은 성사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성별 또는 피부 색깔, 종교, 장애인 여부 또 그 외에 성적 취향이라든가 어떠한 경우로도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누구나 인격을 존중받을 수 있고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 권리 장전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뜻있는 의원을 설득해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홍배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시죠. 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저의 7대 공약 중 첫 번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그 국민소환제란 선거로 뽑은 사람 중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이지만 아직 지역의 공무원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한 것까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적용하여 국민소환제를 통해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정파 싸움에 당리당락에만 몰두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민생과 서민을 저버린 국회를 민생과 서민을 챙기는 국회로 만들어겠습니다. 저 김홍배가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서민만 바라보는 민생 정치를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김홍배 꼭 좀 부탁드리겠으며 민생이 최고인 걸로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윤갑근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시죠.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꿈을 잃고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결혼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 아기 낳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 윤갑근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겠습니다. 우선 청년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8월 시행 예정인 현재의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메시지만 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실험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술 지원 및 취업 수당을 지급하고 결혼과 주거 걱정이 없으며 아이 낳고 기르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에서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스펙을 조작하여 대학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국 방지법을 만들고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대청호 국가정원 특별법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는 법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법률,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가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일구는 데 힘쓰겠습니다. 저 윤갑근은 꿈을 상당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정순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죠. 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세 제한 특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재 1995년에 설정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 4,800만 원은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8,800만 원으로 인상돼서 약 8천억 정도의 세 부담이 경감되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2억 원 정도 확대해서 약 1조 5천억 정도의 부가가치세나 지방소비세가 경감되도록 해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과도한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사에 대응해서 각계 개별 정책으로 해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통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가족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육아와 출생의 문제, 어르신들에게는 황혼고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전통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네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후보들께서 1분 30초 동안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들로부터 개별 질문을 받고 또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민생당의 김홍배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당선이 되면 첫째로 우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센터를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의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안정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산무특별 자금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의 산부 자금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고용 시 최저임금 보전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시 신고 시 이 사업자 실업급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가능한 도농국가 상생 국가로 자양하겠습니다. 실제적인 농촌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젊은 농촌을 위하여 이룩하겠습니다. 기농, 기촌,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농촌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업인 기본 소득제를 보존하여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곤충산업, 문화예촌, 우리 전인배추산업, 우리 지역에 모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힘을 주겠습니다. 네. 자, 김홍배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셨고요. 윤갑근 후보께서 김홍배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질문 시작하시죠.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센터, 네.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인지 일반 국가와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시죠. 네, 그 정도 절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돈이 들지 않고 있고 경제가 멈춰 있습니다. 우리 상당구를 이번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의 조그만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는 주거 지역입니다.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서민과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쓰는 지역, 서로 상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농생각, 제가 이 공약을 한 부분은 돈 안 들이고, 많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지금 지역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에 힘과 또 자그마한 도움과 어떤 뒷받침을 도와준다 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저의 조그만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거에 조금 더 힘과 용기를 주어서 더욱 상생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정순 후보께서 김홍배 후보께 질문하시는데요. 역시 질문 30초, 답변 1분입니다. 자, 네. 질문 시작하시죠. 네. 직접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경제통상국장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많은 센터 구축을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또 중소기업 기업 진흥원 같은 기존의 센터가 있는데 또 우리 김 후보님은 별도의 또 센터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기존 센터와의 어떤 업무적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입니까?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주관하는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앞으로 긴급 재난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개인의 가장 개개인적인 재난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미연면에 엊그저께 갔었는데 어떠한 65세의 노인분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이 발목에 이제 많은 부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주시에서 아마 그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아마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험을 한번 해보려고 면사무소에 갔더니 아마 보험회사의 그 연락처만 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답변에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 않느냐. 절대 아니다. 보험회사에서 떠대밀고 이쪽 저쪽 떠대밀어서 저 나름대로 이게 가슴 아프구나. 그분이 진정 우리 지원센터나 이렇게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김종대 후보께서 김홍배 후보께 질문하십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우리 김홍배 후보님은 디테일에 강하세요. 그게 굉장히 좀 신뢰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좀 질문 강한 다 하신 네. 건가요? 아니요,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공약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어떤 지원책을 강화하더라도 우리 사회 근본적인 문제는 가불관계 개혁이에요.
임대료 또 카드 수수료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당구 제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갑을관계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임대료 깎아주는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 상공인들 너무 힘드십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지만 요즘 같아서 일이 없고 힘든데 직원은 있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우리 상당구만큼은 그래도 서로 믿고 우리 뭐 알다시피 제가 사업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찾아 돈을 쓰게끔 하고 솔직히 아까 은행의 업무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도 우리 윤곽근 후보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은행의 문턱이 엄청 높습니다. 저 문턱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있는 자에게 제가 찾아갈 수도 있고 있는 자에게 우리 지역을 위해 투자하고 상생하고 돈이 돌아야 이 지역이 살지 않느냐 권고하면서 저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시간은 1분 30초고요. 시작하시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저 윤갑근은 꿈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살고 싶은 고장, 통합과 상생, 안전과 행복, 그리고 청주 시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청주 역사의 중심, 문화와 경제의 중심인 성안길 등 원도심을 역사, 문화, 쇼핑 특구로 조성하겠습니다. 청주 읍성과 남석교 등 역사 자원을 복원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문화와 쇼핑 공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고 놀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상권으로 키우겠습니다. 관광산으로 부르는 대청호 일원을 순천만의 버금가는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고 둘레길을 조성하며 옥화구국 일원을 자연 속의 관광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 육성 방안으로는 대물림 향토기업과 지역 특화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고 동남 방서지구에 문화시설, 편의시설,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무심천 원류지역을 산책길이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분야로는 권역별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일구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맑고 푸른 청주를 만들어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지역에 활력을 넣는 희망의 정치를 윤갑근이 꼭 만들겠습니다. 네, 윤갑근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고요. 이번엔 정정순 후보께서 윤갑근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자, 질문 시작하시죠. 네, 우리 윤 후보님 검찰 27년 오래 계시다가 정치 입문하셔서 많은 분야 공약을 하신 걸로 압니다. 성안길은 역사성을 발굴하고 스토리를 입히겠다 하셨는데 어떤 역사성이 있고 어떤 스토리를 입히시려고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대청댐 이 주변을 국가정원이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 네, 자, 답변하시죠. 예, 성안길 쪽에는 많은 역사 자원들이 있습니다. 남석교, 청주 읍성, 그다음에 철랑간, 그리고 중앙공원 등 청주 동원, 역사적인 유산들이 있는 자리는 역사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역사를 복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예술적인 분야, 문화적인 분야 이런 공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청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규제로 인해서 대청 문의 지역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지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완화를 하고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부분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과거에 된 규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필요 없는 규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규제도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종대 후보께서 윤갑근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역시 질문 시간 30초, 답변 1분이고요. 시작하시죠. 네, 대청호를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비전 있는 계획 같아 보입니다만은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청남대가 문의의 소득 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못한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청남대 구경 다 하고 버스 타고 가버립니다. 그 주변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어떤 문화 또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런 어떤 그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어우러지는 머물러 있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에요. 네, 질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예. 자, 답변해 주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청남대가 있지만 개방됐지만 문의에서 버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체류용이 되지 않고 있고 관광객들이 머물지 않아서 문의의 소득 증대나 개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문의는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단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순천만이나 또 저 국가정원, 이 두 번째 국가정원이 된 태화강보다 저는 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둘레길도 조성하고 유람선도 좀 띄우고 양성산에서 청남대까지 무슨 다른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상품도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명품의 어떤 자연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문희 지역 개발은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소득에도 이바지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홍배 후보께서 윤갑근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30초 질문, 1분 답변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윤곽근 후보님, 네, 저 평생 법과 검사로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뭐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다루고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민의 삶을 돌보고 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기에는 조금 아직 멀지 않는 계층이시지 않나 높은 데 계셔서 그래서 살아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곽근 후보님 어떻게 서민에게 다가설 수 있나 한번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제가 검사를 오래 했고 고검장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김 후보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원면 원룡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대학 때까지도 담배 농사를 짓고 아주 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녔고요. 그리고 검사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부장검사일 때도 이제 애들 과외비나 뭐 학원비들이 좀 모자라서 제 아내가 학습지 판매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외부적으로는 화려하게 검사를 했고 고검장을 한 것을 비출 수 있지만 제 삶 속에는 서민의 삶이 녹아있고 제 몸속의 DNA는 서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훨씬 더 서민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애환을 이해를 해서 같이 함께 해결하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고요. 시작하시죠. 네. 상당구는 5개면 8개 동, 전형적인 도농 복합 형태의 지역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 5개 면 지역이 젊은이들이 가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21세기형 ICT 기술을 접목한 농촌 시범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20에서 30세대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오시고 결혼하고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마을 공동체가 하나둘씩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인 중앙동, 성안동 지역에는 도심 재생 사업을 소유자 중심으로 착실히 진행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한다든지 생태하천을 복원한다든지 해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방서, 동남지구 등 신흥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문화, 스포츠, 전시, 터미널 같은 생활 편익 시설을 유치하고 설치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가 젊은이들이 와서 생활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또 볼거리, 즐길거리, 또 일과 휴식을 양립할 공약 발표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김종대 후보께서 정정순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30초 질문, 1분 답변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전통가족 지원 매우 훌륭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가족 해체 시대예요. 세 번째 해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시절에 부족 사회,
씨족 사회가 이제 해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에는 대가족이 해체됐습니다. 도시의 핵가족으로 전환이 됐죠. 지금이 세 번째 해체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가족의 해체 또는 가족의 미성립 시대거든요. 근데 자꾸 전통가족 또 3대 지원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답변해 주세요. 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2750년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소멸한다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1983년도 2.1명에서 2019년 말 0.9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상을 저출생과 고령, 육아 관련된 부분에 집중 투자했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족 해체라는 이유만으로 방관하고 있을 거냐? 우리가 어느 순간 잊고 있었던 출산과 육아와 어떤 노인의 문제를 따로따로 떼서는 정말 정확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전통 가족대들을 어떤 형태로든 하나 둘씩 복원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하고 국가 소멸,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홍배 후보께서 정정순 후보께 질문하십니다. 30초 질문 1분 답변이고요. 자, 질문 시작하시죠. 네. 정정순 후보님, 제가 여기 공고지를 지금 좀 보았습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잘 사는 나라, 벤처 4대강 실현이라는 이렇게 공약도 하셨고, 여기 보면 이제 보건의료에 관련된 질병관리본부가 있는데 아마 저희에게는 아마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 같은데, 최종적으로 우리 정정순 후보님께 생각하고 계신 점을 한번 얘기해주시죠. 제가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린 거가 있습니다. 네, 자, 답변하시죠. 질병관리본부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전염병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오송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KFDA, KNIH 이런 보건의료 관련 국책기관이 입주해 있고요. 또 LG생명과학, CJ 신풍제약 다양한 또 보건의료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런 기업들이 예,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관련 규제기관들이 입주해 있음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모든 자치단체나 지방정부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규제기관들이야말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는 핵심 유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도의 경제국장이나 부지사, 부시장을 하면서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갑근 후보께서 정정순 후보께 질문하십니다. 30초 질문 1분 답변. 자, 시작합니다. 네. 농촌 마을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ICT 접목 농촌 시범마을을 만드시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이 굉장히 결여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 보면 1조 원을 조달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구청 1년 예산이 57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 질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답변하시죠. 네. 1970년도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마음을 바꿔서 잘 살기 운동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ICT 최강국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미래 농촌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천 이류면에 보면 카이스트 출신의 젊은 과학자들이 유리온실을 통해서 연간 몇억, 억대, 10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농촌도 젊은이들이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 방식이 아니라 ICT 기술이 접목된 유리 온실을 통해서 그곳에서 자동적으로 재배를 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됩니다. 이런 걸 접목하는 것이 친환경 농촌 시범마을 또 21세기형 농촌 시범마을이고 1조 프로젝트는 공공기관, 기업, 국비 지원 이런 걸 다 합쳐서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답변 들었고요. 계속해서 정의당 김종대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고요. 자, 시작하시죠. 네. 자, 제 공약은
청주의 경제 위기의 근본을 제거하자는 겁니다. 청주의 경제 위기의 본질은 공급 과잉의 도시형 재난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청주 시내 상가 공실률이 지금 25%인데 대형 복합 쇼핑몰이 떠들어오면 35%로 늘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안길 육거리 여기서 육성대책 발표해봤자 쇼핑몰 하나 들어오면은 그보다 많은 매장이 더 거대한 공룡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가 수요 대비 118% 이미 공급이 됐습니다. 여기서 택지 개발해가지고 주택공사, LH 돈 벌어가고, 그 다음에 외지에 그 건설회사 들어와가지고 분양해서 돈 벌어가고, 세 번째 투기꾼 들어와가지고 아파트값 올려놓고 돈 벌어가고, 맨 막차 타고 청주 시민이 들어가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 이런 아파트의 무분별한 개발 정책,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산업단지입니다. 역사 유물 마한 유적까지 다 매몰시켜가면서 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산업단지 개발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뭘 집어넣고 개발, 건설, 착공 이런 말을 남발하면서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 공급이 과잉되면서 수요가 따라가질 못하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1차적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청주 시민이 피해자입니다. 소수의 재벌은 웃고 있는데 90% 시민은 울고 있는 이러한 난개발 여기서 스탑. 네. 자, 김홍배 후보께서 김종대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30초 질문, 1분 답변이고요. 질문 시작하시죠. 네. 정정순 후보님 아주 너무 깔끔한 공약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우리 상당구가 뻗어나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일면 공군사관학교에 많이 아마 조촉돼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순 후보의 공약 중에서도 공군사관학교의 어떤 방안, 상생 방안, 뻗어나가야 되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예. 공사하고 저는 이미 작년에 공군의 천문대, 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이어서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밑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지역의 명물로 키우겠다. 항공우주의 꿈을 키우고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진 집단지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남일의 현재 공군사관학교 관광객이 연간 2만 5천 명에서 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주변에 또 머무를 수 있는 주차장까지도 보완하고 더 교육기관을 확장하게 되면은 이것은 남일 일대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의 꿈이고 원대한 비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도하고도 협의했는데 이시정 도지사께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 그렇게 테마파크가 추진된다면 충북경제 4%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착공비라도 태우자. 이런 답변도 주셨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갑근 후보께서 김종대 후보께 질문하십니다. 30초 질문, 답변 1분이고요. 시작하시죠. 예, 김 후보께서 지적하신 공급 과잉 그리고 대형 쇼핑몰 등의 무차별적인 어떤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떤 피해,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일반 시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편의시설 확보, 어떤 삶의 질의 문제에서 보면 또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네, 질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답변하시죠. 네, 상권이 군데군데 생기는데 대형 유통몰이 또 들어오면 아울렛이 들어오면은 아파트에 조성해 놓은 상가 제대로 물건 한 번도 팔아보지 못하고 곧바로 슬럼화됩니다. 이건 재난적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세계 백화점이 본사로 있는 스타비를 또 입점하는 걸 지금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실률이 자꾸 높아져가지고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스타빌 안에서 다 끝납니다. 거기에서 쇼핑하죠. 문화, 여가, 음식 다 즐깁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영업이익은 주로 서울 본사로 송금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와 여가와 오락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경제를 잠식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공급 과잉이 있었고 투자를 해온 만큼 이것은 방향 핸들을 과감하게 꺾어야 된다. 소상공인이 중심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정순 후보께서 김종대 후보께 질문하십니다. 30초 질문, 1분 답변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좋은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제가 경제국장을 하면서 청주시 부시장 또 경제국장 하면서 느꼈던 게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그러한 대형 할인점의 입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청주시 옛날 규모로 봤을 때는 한 5-6개가 적정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법에 맡겨 있어요. 사실은 국회의원이셨던 의원님이 이 문제를 좀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그 골목 상권 살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단언컨대 장담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많이 냈어요. 항상 큰 당하고 싸우면서 했고 또 프랜차이즈 본점, 대형 복합 유통몰 이런 거 입점 저지하는 법안들 전부 정의당이 냈습니다. 그러나 국회 기득권의 벽에 번번이 가로막혀가지고 좌절해왔죠. 제가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국회에서 싸우다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자영업의 위기를 그 많은 토론에서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을 빼놓고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자, 우리는 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에 가서 이 일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희 후보들끼리 합의만 해 주신다면 저는 국회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하고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후보의 공약 발표와 검증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자, 이번엔 네 후보에게 다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자, 과거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서 현재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앞으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어서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장기적 관점에서 감염병 예방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고요. 순서에 따라서 윤갑근 후보부터 시작하십니다. 예, 코로나 사태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국민 전체의 삶을 강타한 재난 중에 재난이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또 다른 감염병이 머지않아 찾아올 게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으로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입법과 정부조직 개편, 의료보험 체계 개편을 21대 국회 개원 1개월 내에 완성하겠습니다. 감염병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역과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국민보건위생과 안전을 책임질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하며 국민보건부에 국가의 방역,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를 중용해야 합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와 벌이는 전쟁에서 최종 병기는 백신입니다. 우승 바이오 단지를 중심으로 백신 개발과 의료산업 혁신에 힘쓸 것입니다. 당장 정부 예산을 항목 조정해 100조 원의 코로나 비상경제 재원을 만들어 즉각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권역별 생활건강센터를 만드는 등 즉시 사업과 장기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정정순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시죠. 네.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초래했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정말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의 컨트롤 타워를 보강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만들어 임명 신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감염병 방역 관리 체계를 세심하게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FDA 또 NIH 등 이러한 국책 연구기관들과 기업들이 합심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천 공공연수원처럼 이런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해서 초기 소수 감염자들이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고, 이와 함께 감염자 격리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문제, 또 그분들에 대한 생계 지원 문제들을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야 앞으로 또 다른 이런 감염병에 대응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엔 김종대 후보께서 1분 30초 답변하십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세계가 변화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코로나로 가장 재앙적 국면을 맞이한 나라들 보면 미국,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자,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자랑하는, 왜 이런 재앙을 맞이했을까요? 바로 사회적 불평등 때문입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한번 검진받는 게 비싸니까 누구나 의료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극심한 불평등, 이것과 재앙은 같이 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까딱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북유럽 국가들. 그 공통점은 뭡니까? 사회적 통합력, 매우 강한 평등의 기제가 작동해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성숙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뭘까요? 바로 사회적 통합력입니다. 이제는 의료도 공공, 교통도 공공, 환경도 공공, 돌봄도 공공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이윤의 논리에 우리 사회 불평등이 계속 공공의 대의를 잠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회가 책임을 진다. 국가가 내 옆에 서 있다. 이제는 공공의 시대로 나가는 거침없는 대개혁을 해야 된다는 시대의 정신을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네. 자, 김홍배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죠. 네. 일단 총체적으로 뚫렸던 방역 속에 국민들의 본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스크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회도 만남도 종교활동도 취소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길어지면 혼란이 있고 가정과 지역이 혼란합니다. 저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 우리 재난응급의료품 박스를 한 가정당 배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가올 수 있고 이 지금 흰종의 바이러스 말고도 황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긴급 또 화재나 재난을 위해서라도 긴급 의료 박스를 한 가정에 하나씩 국가에서 가정에 하나씩 배급을 한다면 나름대로 아마 최적의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짧게 이 재난 의료품에 대한 박스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하고 우리 입국 금지 관련 선체적 체제 완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에서의 확실한 지금 대만의 나라 마냥 확실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후보들끼리 진검승부를 겨루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상대방을 선택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꼭 2명 이상의 후보와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와 총 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3분 30초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가급적 1분이 넘지 않도록 시간 운영을 해주시고요.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1분 정도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별로 7분씩을 드릴 겁니다. 먼저 정정순 후보부터 시작하실 텐데, 자, 어느 후보와 시작하시겠어요? 네, 윤곽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네, 윤 후보님 공보지 보니까 흥미로운 공약이 있었습니다. 도시권 친환경 마이크로 모빌리티 교통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아직 그렇게 대중화된 용어는 아닌데 그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주 도심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교통환경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성안길 도심 재생과 관련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석교동에서 중앙동까지 이르는 거리에 중간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육거리하고 성안길 상권하고가. 그래서 거기를 소통이 가능하도록,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어떤 관광 상품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 교통 시스템을 만들면 이동 편의도 확보하고 그리고 관광 상품도 개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공약입니다. 그게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는 것이 뭐 킥보드 같은 이러한 걸 의미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무슨 상권 연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의 이제 이동 수단을 확보해서 관광 상품처럼 적어도 성안길에서 육거리까지 타고 이동하면서 풍광도 볼 수 있고 또 이동의 편의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의 이동 수단입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그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그 공약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성곽을 복원하시겠다고 한 게 있고요. 또 남석교도 복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에 공직에 오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성곽이 도로로 돼 있고 남석교 역시도 육거리 시장이 있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도 이 논의가 지속돼 왔습니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공약에 반드시 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보관이 있으신지 좀. 예, 이게 이제 행정적인 접근 그리고 기존의 방식대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삶의 질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원을 전체적으로 원형을 복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원형 복원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어떤 역사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구분이라도 복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석교 복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원형으로 전면 복원을 할 것이냐, 일부 복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보는 관광 정도로 복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뭐 지금도 청주시 성곽의 일부분을 도저히 그동안 청주시에서 추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로로 돼 있고 전체 사유지로 돼 있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공원 일부에 살짝 그 전시를 시범을 해놨던 정도로 그치는데, 워낙 그 강경하게 또 반드시 임기 내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김홍배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직접 자영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공보책자 보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저희 직업은 자영업자입니다 돼 있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약한 것 중에 하나는 조세제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실제 95년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 4,800만 원이 아직 20년이 넘도록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 8,800만 원 늘어났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저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2억 원까지는 좀 과감히 늘려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주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돕는 길이 아닌가. 실제 이 자영업을 하신 김 후보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우리 그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그 장사하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보통 대출과 모든 할 수 있는 방안이 다 아까 말씀드렸고 있지만 우리 정정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거적인 교과적인 말씀인 겁니다. 현실에 필요한 지금 당장 멀지 않아서에 필요한 그 우리의 도움, 여건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자금까지 약속하고 아까 또 그 속에 저희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다시피 1인 가정에
금액을 100만 원씩 주고 일시적인 그 금액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영업자한테도 그냥 뭐 말은 거창하고 대출 관계도 그렇고 거창합니다. 그렇지만 돈 한 번 구해보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으로 우리 지역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긴급지원 재난센터를 만들어 지역에서 꼭 필요하고 어느 누구든 이 아까 우체 저 다리 다친 사람도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잠깐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 자영업자로서 느끼시는 세액 부담에 대한 걸 좀 여쭤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부담이 과하니 이 부담을 해소하는 것도 어떤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지원책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부가세를 안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부가세에서 뭐 50% 정도 감면, 종합소득세에서 감면,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바로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말로만 대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뭐 신용도의 3% 아니 뭐 1등급, 2등급, 3등급 단계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인 겁니다. 피부에 와닿지가 않고 그냥 요번에 총선에 관련된 세금을 덜 내는데 왜 피부에 안 닿습니까?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 총선 관련된 그냥 선심성 이런 공약을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정순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다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김종대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시간 7분인데 어느 후보와 시작하시겠어요? 네, 일단 윤곽근 후보와 먼저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자, 윤 후보님 좋은 공약 많이 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 문제에서 말입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안전관리 진단 강화 이렇게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작년에 그 우리 관내에 15년 이상 된 아파트 86개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부실한 아파트가 발견이 됐어요. 심지어 그 충북도에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위험한 아파트니까 퇴거해라. 퇴거 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입주자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살고 계세요.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제 빔을 해놨습니다. 벽돌 보강도 해놨고 지금 그렇게 해서 견디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가 진단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데 이미 진단은 다 됐는데 못 나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미 반 이상 비어 있고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그 아파트 보강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닥났습니다.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비어 있는 데다가 난방이 안 되니까 한겨울에 아파트 안에서 연탄 날라올 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단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후 대책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뭐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제 아파트의 위험성, 지금 의원님께서 김 후보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들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점검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 대책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게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난방 안 되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을 이미 자체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같이 돌보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죠. 뭐 전수조사해서 뭐 다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조사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진단이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력범죄를 많이 수사해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부에 이 범죄에 대한 오명, 아주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4대 강력범죄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자도 많습니다. 주로 노인 계층인데 이게 이제 고독사가 50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청주시가 절대 공개 안 하지만은 독거사 이런 현황들 절대 안 내놓지만은 사실 신생아 유기 건도 많습니다. 이건 전국 1위예요. 그래서 제가
위기의 가정들 때문에 하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결위원회하면서 200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일단 가족센터부터 졌고 요게 내년에 그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대폭 확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범죄 전문가시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나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원인과 진단 또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부 우리가 이제 범죄 도시에 대한 오명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강력범죄들이 특히 언론지상을 장식했던 강력범죄들이 청주에서 많이 발생함으로써 그런 오명을 썼는데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네, 과장은 됐죠. 예, 과장이 된 측면이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과장이 됐던 오명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주 시내의 그 치안 체계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고 했을 때 경찰이 일반 치안 범죄에 집중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하명 수사나 권력형 비리나 뭐 이쪽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명백하게 좋은 의견입니다. 네, 저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구분이 돼서 민생 범죄, 치안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께도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건 안 차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홍배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양당 독점 이 정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양당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토론, 미래를 위한 상생이 필요한 이런 시점에 서로 과거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는 단 일시적인 겁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많이 오고 가야 되니까. 일시적인 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상상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당 구조를 이번 선거에서 강화하는 게 뭐냐면 비례정당 만들어 꼼수 반치광 선발대회 아닙니까 솔직히. 아유 저도 거기 끼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네. 저희 정의당 한 20년 동안 반지하방에서 살았어요. 네. 20년 동안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오로지 진보 정치에 언젠가 좋은 날 오겠지 했는데 선거법이 개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층으로 나가려는 찰나였어요. 사실 이때 저희 정의당 흔들렸던 거 사실입니다. 네. 정의당이라고 해서 항상 정의롭지만은 않았어요. 네. 저희도 부끄러운 역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수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 어엿한 교섭단체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쁜 꿈 아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지하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가족들처럼 나오려고 하니까 큰 당들이 발길질하면서 다시 반지하로 들어가든지 길바닥으로 나가려는 거예요. 네. 소멸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자, 이것은 애시당초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 아니죠. 네. 우리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종대 후보님의 최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자가용도 버리고 모든 걸 특권을 내려놓고 아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대 양당의 꼼수 그런 어떤 비례대표제 전면적으로 안 나서다가 나중에 작전 짜서 나서는 반치광 선발. 네, 보이는 그 잔치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치가 두고 보십시오. 21대 선거 끝나자마자 원구성할 때 6월쯤 되면은 무지한히 싸울 겁니다. 20대 국회보다 더 죽기 살기로 싸울 거예요. 네. 그 폐해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저 두 당이 죽기 살기로 싸울 때는 엄청 다른 것처럼 보여요. 같은 당입니다. 기득권에선 똑같아요. 네. 자, 김종대 후보 주도권 토론 7분 다 사용하셨고요. 이번에는 김홍배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7분이고요. 어느 후보와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정수 우리 후보님하고 네,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제가 이 토론회는 한시 얼마 안 돼서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좀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정수 후보님, 아까 오성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 청주시에서 상생을 위해 우리 강우축 관련된 우리 도지사님에 관련된 상생 방안도 있고, 우리 경부고속도로의 남이 분기 유치 사수 관계도 있고요. 공주 청주 고속도로의 문제점 해결 문제도 있고, 우리 KT 호남 고수철도의 오성 분기점의 사수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의 저 당대 더불어
또 저 중앙당의 당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께서 청주의 우리 생산해야 되는 모든 부분을 아마 뺏어가는 걸로 제가 아마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버텀거리고 어떻게든 우리 도지사님도 그렇지 상생해서 강호축을 통해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 와중에 아마 좀 제 문제점에 경부고속도로 및 우리 청주 공주간 고속도로의 문제점의 해결, 우리 호남고속도로의 5선 분기점에 사수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서로 이 지역에 어떤 출발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 이 문제점이 지금에 와서는 좀 힘이 있고 저 높으신 권력으로 자기 세종의 지역으로 틀어지는 이런 관계를 볼 때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정수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그 지역의 지역구나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기 인근 지역에 KTX 오송역보다는 세종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지역 자치단체장, 시장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KTX 운행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세종시의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이나 개발 권역 이런 걸 봤을 때도 세종역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세종역 신설은 하지 않겠다고 국토부 장관이나 당시 총리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이상 현 단계로서는 진척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좋은 답변입니다. 네. 제가 그 답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청주가 상생 발전해야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됐든 힘을 주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 옆에서 세종시의 특권에 청주에서 사람만 많이 물려갖고 여기에 청주에 인건비만 올려놨습니다. 제가 가장 느낌이 뭐냐면 인건비가 대전과 청주에서 이 전문직이 그쪽으로 일을 하고 그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여기는 드디어 더불어 우리 당의 주관된 세종시의 발전 때문에 저희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고 금액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배 의원님 다른 후보와도 네, 통화하셔야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윤곽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당구에 이제 고농복합 관련된 어떤 같이 상생하는 우리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을 주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진정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건데 예산 및 돈 문제 나오면 힘듭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내가 이제 토론하면서 원마루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도 말씀드렸고 우리 중앙동에 우리 젊음의 거리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큰 돈 안 들이고 우리 상인회와 많이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그마한 길 한번 트고 자그마한 어떤 규정을 많이 좀 바꾸고 해소를 해서 발전하는 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윤곽근 후보님이 이번 많은 몇 개월 동안의 지역의 움직임 속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 청원이 통합된 이후에 오히려 옛날 청원 지역이 많이 소외되고 낙후되고 있다 하는 어떤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 기본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 소외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돈 안 들이고 상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농촌의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로컬 푸드나 영농법인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더 네. 드리겠습니다. 저 김웅배 젊은 전농민을 위해 젊은 청년, 젊은 여성들 이 농촌이 들어오라고 농민 퇴직금화 제가 뭐 공약에 넣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짧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아이 낳아야 된다고 해서 요즘에는 돈을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겁니다. 우리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농촌으로 오기 위해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돈을 주더라도 그 젊은이에게 미래 농사 짓고 열심히 고생하는 그 젊은이에게 우리 또 10년 주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데 대해서 뭐 좀 생각하고 계신 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농촌 지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힘들고 이거 소득도 불안정하고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많은 생산을 해도 소득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한다면 농촌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의 기본소득도 보장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말씀하신 청년 실업 문제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김홍배 후보의 7분 주도권 토론 다 사용을 하셨고요. 끝으로 윤갑근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7분입니다. 어느 후보와 시작하시겠어요? 김종대 후보께 묻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도산, 폐업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생계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원성이 너무 큽니다. 네.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국민 70%, 하위 70% 네.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을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4년 예. 동안. 예. 예산도 다뤄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제 하에서 이 100만 원 지급이 국민들에게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도 5월이 가도 지급이 될지 정말 난망합니다. 무슨 국민을 30% 70% 나눠가지고 뭐 건강보험으로 한다, 금융자산으로 한다, 종합소득 부동산세로 한다 이런 구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유감스러운 발상입니다. 이대로 하다가 5월이 넘어가면 이제 국민 파산 시대가 옵니다. 국가는 온전할지 몰라도 이제 국민들 그 경계선의 사람들이 이제 파산에 돌입해요. 지금 당장 지원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후에 어떤 보완 대책을 세우면 될 걸 정책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곧 국민 파산 시대가 옵니다.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마침 민주당 후보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법률상 지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절차상 진행이 돼도 말씀하신 대로 5월이나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파산이 될 다음에 다 망한 다음에 할 거냐 이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해결 방안은 지급한다는 원칙 범위를 정하면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하든지 해서 빨리 지급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는 긴급 명령도 있지만 우리 당이 제안한 거는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단 하루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자. 거기서 필요한 안을 여야가 같이 통과시키자.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국회 입법부가 주도가 돼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정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물이 이제 도착을 해서 공부물을 보다가 좀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정 후보께서 행정 전문가, 행정 재정 전문가를 이제 강조하시다가 이렇게 만들으신 것 같은데 제일 처음 시작이 검찰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행정, 경제, 정치를 다 해본 지역 경제, 재정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저 윤갑근과 우리 김종대 후보는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입법을 시작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을 만들고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견제 감시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입법 전문가가 당연히 필요하고 경제, 군사, 행정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야 합니다. 우리 정 후보께서는 행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하셨지만 지금 평가는 행정참모이시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그저 성실한 지방 공무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 좀 시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만 바라보는 허수아비 정당이다. 엄마 찬스로 분노를 사고 조국 사태로 불법, 서민경제 몰락으로 분란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막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데 민주당은 보이지 않고 지금 청와대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와대에서 잘못되는 정책을 집행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국회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 중에 금태섭 의원이 그 당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번 공천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정당 시스템이냐, 국정 운영 시스템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 후보께서도 정치를 시작하신 마당에 잘못돼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옳은 소리를 하고 청와대에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반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죠. 또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최고의 전문가시고 최고의 군사 전문가라는 건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제가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보고 이제 지방 공무원이었다는데 저도 40년 중에 30년을 중앙부처에서 있었습니다. 과장, 국장, 실장을 해봐서 실제적으로 국가 행정을 해왔고 또 일정 부분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입법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겪는 다양한 목소리, 지역에서 느끼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우리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쪽에 오래된 전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이 상당구처럼 어떤 발전을 시급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 좀 강도적 측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좀 소신껏 하라, 또 책임있게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책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당구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지금 시장 경선 출마하셨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주 시정을 책임지시고 청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그래서 행정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동의하고 지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행정부나 행정기관의 장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시 청주시장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도지사, 시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국회의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다만 정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최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못 가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윤곽분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 다 사용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사회자가 각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사전 추첨으로 선택한 질문을 사회자가 드리면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김종대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한 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와 아울러서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아이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질문 중에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초고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용어를 쓰는 이상 더 이상 해결 안 됩니다. 저출생이란 말로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초고령이 아니라 장수사회가 된 겁니다. 노인 65세 이상 잉여인간 취급하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내포된 노인 문제, 초고령 사회 이게 아니라 100세까지 사는 장수 사회가 되니까 생긴 문제예요. 나쁜 일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은 이런 게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아이 낳지 않습니다. 우선 신세대의 결혼관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봐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에서 어떻게 납니까? 또 결혼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가족이 해체됐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들이 돈을 잘 벌면 가족 내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아이도 취직을 못해도 돌봐줄 수가 있고 노인도 돌볼 수가 있고. 그런데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사회가 그 부담을 짊어지다 보니까 복지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건복지의 패러다임을 시설과 병원 위주가 아니라 대상자의 집과 거주지에서 직접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건 지역아동센터의 처우 개선입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고요. 자, 두 번째 개별 질문은 김홍배 후보에게 드립니다.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고 잘 들어주세요. 자, 요즘 코로나 여파로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휴업이나 폐업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도 쉽게 경제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부의 육거리에서 성악기에 이르는 그 원도심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 그리고 상당부 5개 면에 이르는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성안길 육거리의 활성 방안을 말씀하셔서 제가 자그맣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육거리 상인회와 우리 성안길에 상인회가 아마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바로 실행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 진행하고 서로 상인회와 같이 토론하고 좋은 방안, 돈과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서로 청주시와 어떤 그 많은 그 협의를 해서 바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인회의 모습과 대표적인 우리 원마루 시장의 틀과 우리 중앙시장의 틀을 대표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됐든 좋은 방안으로 일단 발로 뛰는 진정으로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개면 열심히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면에 다 상생할 수 있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제가 발로 뛰어서 그 일을 도와주고 힘을 주는 그런 국회의원. 저 서울 가서 절대 안 삽니다. 이 청주에 이 지역에 살면서 진정 발로 뛰면서 그 지역의 모든 어려움과 희망을 같이 상생하려고 합니다. 저 김홍배에게 이번에 힘을 주시면 발로 뛰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개별 질문은 윤갑근 후보께 드립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본,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지원해주는 사회간접자본은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주시의 건설,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과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등 도시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통합 청주시는 인구 85만의 중부권 대표 도시이자 뿌리 깊은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서울, 경기와 인접한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책사업 유치에 잇따라 실패하고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철도 역사 신설 문제 등에서 다른 지역에 밀리거나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등 사통팔달 연결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의 발전 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고 지역민의 힘을 결집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나 특화 자원이 없고 청주시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안길을 비롯한 원도심과 문희, 미원 등 권역별로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책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우선시하며
친환경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 항공산업, 스마트팜 단지, 대청호 국가정원, 원도심 역사문화 쇼핑 특구 조성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힘을 결집시키겠습니다. 특히 통합청주시 도시발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게 주어지는 대도시 특례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대도시 특례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정순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암골, 미동산 수목원, 청남대 그리고 대청호를 연계하는 테마 여행이나 빅쇼 공연 같은 놀이문화를 조성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하는 관광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관광산업 활성화 오래전부터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 상당구는 시민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역사, 문화의 고장입니다. 또 수려한 경관, 풍광을 갖고 있고 대청댐, 청남대, 미동산 수목원, 산당, 산성 등 많은 자연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청주 국제공항을 갖고 있고 또 문의 인터체인지가 신설돼서 사실 고속도로 측면에서 접근도 대단히 용이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이나 시민 또 외국인들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 거냐, 여기에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대청댐 청남대를 조금 특화해서 관광 자원화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기농 복합 체험센터 같은 걸 조속히 착공을 해서 실제 체험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선진 의료기술을 잘 결합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청주국제공항은 120시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미원의 전통 공예촌을 조성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독립운동과 관련된 어떤 교육 문화 이런 센터를 건립해서 이 복합적인 답변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내 후보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자, 청주시 인구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 4개 구 가운데 평균 나이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상당구입니다. 65세 인구 비율도 청주시 평균에 비해서 약 3%가량 높은데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노년을 든든하게 보내려면 별도의 복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소 생각하신 노인 대상의 복지 정책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릴 거고요. 먼저 김홍배 후보부터 답변하시죠. 네, 좀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인 복지 정책의 중요한 우리 노인 돌봄에 최소한 한 명의 가족이 재가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증 정도에 따라 월 250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 정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에도 좋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에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아마 궁극적이고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하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뭉쳐지고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뭔가 구체적으로 가정이 어른을 돌볼 수 있는 돈을 또 연결된다 하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윤갑근 후보께서 1분 답변하시죠. 노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김종대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통계를 보면 명절 직후에 자살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노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독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돌봄 시스템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빈틈이 없도록 촘촘히 그물망을 짜고,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이게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체제도 강구를 해서 종합적으로는 고독과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노인들이 좀 더 편안한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정순 후보 1분 답변 시작하시죠. 네, 저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지금의 제도를 보완해서 열심히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9988 행복 지킴이 나눔이라든지 주간 돌봄 센터 같은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60세의 젊고 건강한 장수 어르신, 이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 또 지식들을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전문 지식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직 선생님이라든지 뭐 문화 해설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뭐 이런 그 좋은 노하우를 우리 사회에 환원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저는 우리의 전통가족제도 힘들지만 복원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고독 문제도 우리의 전통가족제도가 조금씩 복원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종대 후보 1분 답변하시죠. 네. 지역에서 노인 문제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촌에 경로당 가보십시오. 관리소에서 매달 20만 원씩 지원금 나갑니다. 쌀도 남아돕니다. 그런데 영운동 가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 경로당에는 쌀이 모자라서 가면은 쌀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TV 다이는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고 식사를 하셔도 반찬은 김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로당을 할머니들이 패권을 장악하셔가지고 할아버지 방이 없어서 그분들 중앙공원으로 나오십니다. 이렇게 노인이 모인 자리에서조차 소외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가 130개 노인 쉼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저희는 계신 자리에서 돌봐드려야 된다. 할아버지들도 쉴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센터를 강화해가지고 이제는 경로당이건 사시는 데건 앉아서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응급조치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통질문에 대한 내 후보의 답변을 들으셨고요. 자, 이제 끝 순서입니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시간인데 시간은 1분씩 각 후보께 드릴 거예요. 자, 순서에 따라서 정정순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1분 시작합니다. 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상당구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는 누가 진정성을 갖고 상당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판단하셨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된 상황에서 저 좋은 나라로 발전하느냐, 또 대립, 갈등으로 20대 국회처럼 싸움판이 되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상당구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집권여당이 힘 있는 후보, 저 정정순이 상당구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청주시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발전이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이수종 도지사 한 번 더 시정과 협력하여 상당구를 더 좋은 곳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위대한 청주시민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고 협력해 주십시오. 자, 마무리 발언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이번에는 윤갑근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1분 시작합니다. 네, 존경하는 청주시민 상당구 주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독선적인 국조 운영을 더 밀어붙일 것이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장기 집권과 정권 안위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 선심성 이벤트 정책으로 나라가 벼랑 끝으로 몰릴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망하고 있고 공장, 식당,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윤갑근을 선택해 주십시오. 절체절명의 벼랑 끝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믿습니다. 저 윤갑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홍배 후보의 1분 마무리 발언 시작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 머릿속에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두쇠, 한마디로 지독한 구두쇠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자기의 목표를 위해 구두쇠를 노력해서 자기 집을 잘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마을에 산사태에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을 알고 이 동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라고 해서 생각 끝에 자기 집을 태워가면서 우리 그 마을의 인원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 구출했습니다. 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됩니다. 1번도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저 3번 저 김홍배에게 오로지 민생 정치 기호 우리가 같이 서민과 민생이 같이 어울려지는 정치꾼 발로 뛰는 저 김홍배를 선택해 주시면 저 김홍배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후보의 1분 마무리 발언 시작합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상당 구민 여러분. 저 김종대는 지난 30년을 국가 안위와 평화 보장에 헌신해 왔습니다. 저의 인생은 민주정부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고 이 한국의 개혁 세력과 함께 더 수구 세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을 온몸으로 막기 위해 선거 때문에 온몸으로 실탄을 맞아왔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정치 인생입니다만은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이제 거침없이 개혁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의당이 더 이상 약해지면 한국 사회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OECD 국가에서 제일 가난한 우리 노인들, 또 N번방에서 보듯이 상처받는 여성들, 그 곁에 더 이상 지켜줄 땅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적 약자와 함께 이제는 대한민국 대개혁을 위해 한 몸을 던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0분이란 긴 시간 동안 함께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후보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곧 국가의 미래가 분명되겠죠. 자, 오늘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상당구 후보자 방송 연설회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홍경희 후보의 연설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청주시 상당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청주시 상당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